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정규방송 이어드립니다. 사암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지난 사암침 아카데미에서부터는 삼두인 침구 요결, 그 어렵고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두인 침구 요결을 동서의학적으로 해설한 집대성 사암경 주석을 통해서 사암침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사암침법을 원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스페셜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삼두인 침구 요결은 코드화되어 있죠. 암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언어로는 어쩔 수 없이 한시 형태로, 마치 코드화된 그러한 난수표 형태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현대적인 의학 용어로 풀어서, 그리고 왜 낫는지를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여러분들께 제시해서 사암침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원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자석 4개면 된다며, 자석 4개로 치료할 수 있다며. 네, 자석을 사용해서 사암침을 구사하는 겁니다.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뿐 사암침법이에요. 비법 비방 그런 것 아니고요. 이것은 명실상부한 의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지 않은 것, 내가 전공하지 않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암침법이 특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성요법 TV는 왕 초보님들을 위한 시간이고, 그보다 실용적인 요법은 사암침법 TV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셜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남에게 사암침법을 전해주기 위한 티칭 매뉴얼을 공유하는 시간은 이와 같이 사암침 아카데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왕초보 내용, 그것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왕초보님들을 위한 자성요법 TV 내용이나 여기 사암침 아카데미나 어렵기는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사암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것은요, 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큰 가치가 없어요. 사암침법. 그냥 비법 비방이라면 매뉴얼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암침법은 합리적인 의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의사들이 공부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암침법을 제일 공부하기 쉬운 분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서의사들이 사암침법을 배우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서의사들 말고, 한국의 서의사들 중에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 그런데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호주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학교의 닉네임이 제임스 딘이라는 분이 계셔요. 보고 계시죠?
요즘 소식이 좀 뜸하시네요. 그분이 골드코스트에 국가 자격으로 아큐펑처 클리닉 라이센스를 얻고 그리고 클리닉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서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러워하더라. 나도 아큐펑처 배워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넌 언제 그렇게 배웠니? 부러워하더래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습니다. 사실 삼신법은 서의사들이 배우기가 제일 쉬워요. 왜? 의학이니까. 왜 나았는지가 의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네, 그 다음 삼신법을 배우기 쉬운 분들은 그야말로 왕초보님들이십니다. 치매 침자도 모르고 한의학의 한자도 모르고 그리고 삼신법의 사자도 몰랐던 분들. 그런 분들은 깨끗하거든요. 두뇌가 깨끗해. 잡스러운 게 없어. 그래서 배우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삼신 배우기 가장 어려울까? 코멘트 생략.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의 중풍문서부터 치병문까지 삼사부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들. 제1장은 중풍문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자. 끝에 취병문 우리 토론했고요. 그리고 혈증문도 사실상 여러 편에 걸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단 티칭 매뉴얼화 시킨 내용으로는 오늘 첫 내용이긴 하지만 혈증문 함께 토론해 봅니다. 삼신법의 우수성을 여하이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함께 토론해 보십시다. 먼저 삼신법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삼두인과 같은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삼두인과 같은 의학관. 그게 어렵잖아 하시는 분들 쉬워요. 오늘 내용 보시면 삼신 배우기 정말 쉽네. 그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티칭 매뉴얼? 네, 매뉴얼화된 가르침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인간 몸의 혈액에 대한 메커니즘, 혈관 시스템, 혈액 시스템 그것을 삼두인과 같은 눈으로 보면 혈증문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삼신법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혈증문에는 토혈부터 나오지만 세 번째 어혈 이것을 오늘 먼저 다룹니다. 여기에 삼신법의 또 핵심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견증, 비위생적 혈액이 응체 불량하여 된 병으로 하에 재증이 있다. 첫 번째 상부축혈, 상부축혈 심한 번절을 호소하나 물을 먹으려 들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두인의 진면목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삼두인이 오행침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하실 때 황제내경, 주역, 의학인문 등등 수많은 의서들을 공부하시던 중에 특히 상한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이 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혈증으로부터 상한론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하부축혈, 서모 즉 열이 솟으면서 비몽사몽간에 몽매한 상태, 그러한 상태일 때 헛소리하는 것. 그런데 일단 기록에는 미친 사람 같으며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며 발황, 전신이 누렇게 되거나 설흑, 혀가 검게 변색되거나 소복민, 그러니까 오줌이 마려운 듯 똥이 마려운 듯 등등 속이 불편해 하복이.
그리고 소변장, 소변장은 소변난으로 바꾸세요. 요결의 소변장이라고 표현된 것은 소변난, 즉 소변곤란, 소변분리, 이게 표현이에요. 소변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이거 다룰 거예요. 일단 소변난, 대변흑증, 대변이 초콜릿 색깔이 난다. 하부 축혈일 때는, 하부에 어혈이 있을 땐, 등의 증을 소화하며 맥이 침하며 실하다. 삼도인은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어혈증이 우리 몸에 어떤 병변을 일으키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병변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요법으로는 태백, 태연을 부하고 곡지를 사하라. 그러니까 태백, 태연, 혈에는 자석의 N극면 3의 1T예요.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게 말하는 것으로는 삼침 보사가 안 돼요. 100%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안 되는 거야. 그걸로 삼침을 보사를 한다고 하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말씀드립니다. 둘레 3파이에 두께 1T, 1mm, 네오디듐 영구자석, 원형 자석. 그걸 쓰셔야 돼요. N극면 태백태연에 붙이고 S극면 국지에다 붙이면 됩니다. 이것이 삼도인께서 어혈치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요법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혈이란 무엇인가? 객관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두산백과에서 인용해 봅니다. 요약, 체내의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 정체되어 노폐물이 많아져 생기는 한의학상의 병증. 그중 경맥 밖으로 넘쳐 조직의 틈에 괴어 괴사된 혈액을 오혈이라 하고, 혈행의 운행이 저해되어 경맥관 내 또는 기관 내에 정체된 것을 축혈내라 하는데, 이들도 어혈에 속한다. 먼저 여기 경맥박, 경맥관내라는 큰 고딕체로 표현한 내용은 자성요법 TV를 통해서 침술이란 무엇인가, 네,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니, 어혈이 경맥관내에도 있고 경맥관 밖에도 있어? 그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러실지 몰라요. 그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그것은 자성요법 TV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삼도인께서 말씀하신 어혈의 객관적인 견해예요. 두산백과에서 제시한 내용 계속 보면, 즉 체내에서 음식물이 소화되어 노폐물이 되면 여러 기관에 의해 몸 밖으로 배설되는데, 이 기관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노화 등으로 배설이 원만하지 못하면 노폐물은 혈액이나 림프 등에 정체하여 병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어체물을 많이 함유하는 혈액이 어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어혈하고 치면 두산백과 사전에 이 설명을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어혈은 혈액이나 림프 등에 정체해서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병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단 키워드예요.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어체물을 많이 함유하는 혈액이 어혈이다 그랬는데, 흔히 혈액이 깨끗하지 못한 혈액, 그럴 때 어혈이라는 표현도 써요. 물론 혈전 등등도 어혈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일단 두산백과에서는 응체 불행하여 생긴 어혈이라는 삼도인의 견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네요. 그렇죠? 삼도인께서 상부축혈 심한 번절을 호소하나 물을 먹으러 들지 않는다. 이것은요,
배꼽 위에 흉곽에 특히 어혈이 응체되어 있을 때의 증상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두산백과에서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혈이 있는 사람은 대개 입이 마르고 물로 입가심을 자주 하지만 물을 마시고 싶어 하거나 갈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심 전심, 의학은 동서고금을 통해 그렇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공유되어 왔던 거예요. 삼도인이 전혀 엉뚱한 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의학의 임상에서 증명된 어혈증들, 그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데, 특히 삼도인은 흉곽의 어체가 심하면, 어혈이 응체됨이 심하면 갈증은 나는데 물을 마시지는 않는다. 두산백과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타각적으로는 복부가 백만에 있지 않으면서도 자각적으로 복만을 느끼고 전신이 후끈거린다. 또 피부나 점막에 자줏빛 반점이나 푸른 핏대가 보이며, 또 피부나 점막에 자줏빛 반점이나 푸른 핏대가 보이며, 또는 상어 껍질 모양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대변의 색깔은 검고 출혈하기 쉬운 증세를 보인다. 여기 상어 껍질 모양으로 피부가 거칠어졌다라는 표현은요, 상어를 자주 접할 수는 없잖아요. 만져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낚시꾼들은 알아요. 낚시할 때 작은 상어가 올라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 만져보면은 아이고 거칠거칠합니다. 집에서 흔히 드시는 생선 중에는 이면수 껍질 생각하시면 돼요. 이면수 껍질. 여기 고박요략의 어혈증도 인용해 봤는데요. 이 표현이 여기 상어 껍질 모양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어혈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 보면 피부 갑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피부 갑착. 그러니까 거칠거칠, 이면수 껍질 같이 거칠거칠해. 이렇게 만지면은 비늘이 있는 것 같아. 비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항감이에요. 손끝으로 저항감이 만져지는 그 거칠거칠함. 그리고 입술이 암적색 혹은 자색이라고 했죠. 손바닥이 자색 또는 암적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손톱도 역시 암적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네,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통해 동의학에서는 어혈증이 생기면 이러저러한 몸의 상태를 나타낸다.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매뉴얼화되어 있다. 네, 계속 보면 역시 어혈증도 띄워놓고 보십시다. 즉 피부과, 안과, 신경과, 산부인과, 내과 등에서도 취급되는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방약에 의한 치료에서는 발한, 최토, 통리, 이뇨 등의 방법으로 이 어혈을 다루는데 도인, 목단피, 수질, 그러니까 거머리 등이 구어혈제로 쓰인다. 그런데요,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상한눈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토론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상한눈 이해를 위한 고박요략 토론, 네, 역시 또 이번 주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혈증과 관계된 내용으로는 고박요략 제8장 태양병주에 열결축혈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진단. 아니, 환자의 상태를 뭔 상태인지 알아야 도움을 드리죠. 그렇죠? 네. 고박요략을 통해서 이거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자, 요법을 정리해 보면 집대성 삼경주석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고박요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히 다룰 도액신기탕증, 집대성 삼경주석에서는 간단히 요약해 놓았는데, 일단 상해 도액신기탕증 주석에 조금 더 보충하면 차방해증은 어혈이 소복 이하에 결한 것으로 방광정렬이 있어서 붉고 똑똑 떨어지는 소변을 볼 때가 있으며, 소변이 붉은 것은 뇨출혈로
방광정렬이고 대변이 흑색인 것은 장출혈로 인한 어혈이 섞여 나오는 탓이다. 따라서 하부축혈, 소모가 많아서 미친 사람 같으며 발화왕, 설억, 소복민, 소변장, 대변흑증을 호소하며 맥이 침실하다. 그래서 여기 고딕체로 표현된 부분 소변장은 전사의 오류이므로 소변난으로 바꿔야 한다. 소변난이 있어요. 어혈증에는 조금씩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아. 어떤 데는 소변이 붉어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화끈거려 자결감이 있어요. 소변곤란으로 바꾸자. 일단 삼두인 친구요결의 어혈증 요법은 말씀드린 대로 태백태운을 보하고 곡지를 사한다 했습니다. 특히 3, 4번님은 이것을 어혈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혈방. 그러면 삼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는 어떻게 낫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의학이 아니다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혈증의 삼도인이 태연, 태백, 보하고 곡지를 사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3, 4번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것을 함께 토론해야 삼침의학의 의과학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우,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온다. 태백태운을 보하고 즉 N극면을 부착하고 곡지를 사하는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의과학이 숨어 있을까?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그 코드 이면에는 어떠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 몸에서 과연 어혈증은 존재하는가? 또 어떠한 장부, 조직과 관계가 있는가? 어떠한 경맥 시스템과 관계가 있는가? 네, 이어지는 시간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낫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의학이 아니다.